이곳의 대기 오염 수준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 숨을 쉬어도 담배 22개비를 피운 것과 같으며 수명이 최대 7년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시는 물에 발암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고 강은 산소를 잃어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으며 빈곤이 너무 극심해 생존을 위해 자신의 신체 일부를 팔아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입니다. 바람을 한번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수명에서 7년을 잃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방글라데시의 번화한 수도인 다카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몽은 피할 수 없는 매일의 현실입니다. 이 나라는 700개가 넘는 아름다운 수로를 가진 강들의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대기와 관련하여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곳의 공기질은 지구상 어느 곳에서 발견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유독한 편에 속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먼지가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스모그 사이로 끊임없이 떠다닙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머리카락보다 30배나 작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위협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신체의 자연적인 방어망을 쉽게 뚫고 폐포 깊숙이 자리 잡아 혈류로 직접 들어갑니다. 또한 비소와 카드뮴, 그리고 납과 수은을 포함한 위험한 중금속을 함께 운반합니다. 그 결과 암과 심혈관 문제, 그리고 심각한 호흡기 질환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계절과 특정 도심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단 하루만 이 공기를 마셔도 담배 22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임상적 영향을 받습니다. 통계 수치는 완전히 충격적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입방미터당 5 마이크로그램을 인간에게 허용되는 절대적인 최대 안전 한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에서는 그 농도가 88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는 현지의 공기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안전 기준보다 15배나 더 유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활기찬 나라의 1억 7,300만 명의 시민들에게 이 위험한 스모그를 들이마시는 것은 그저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지구상에 이렇게 치명적인 대기 환경과 싸우고 있는 특정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정확히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방글라데시 전역에 약 7,000개의 가마에서 230억 개의 벽돌이 생산됩니다. 운영자들은 규제를 받는 현대식 시설을 활용하는 대신 불스 트렌치 가마로 알려진 낡은 설계에 주로 의존합니다. 이 구식 방법은 어떠한 역과 장치도 없이 생물 자원과 폐목자에 그리고 저등급 석탄을 끊임없이 태웁니다. 환경 보호나 매연 처리 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 검고 유독한 연기가 하루 24시간 내내 대기 중으로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다양한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특정 장소들이 다카가 직면한 대기 오염 위기의 약 60%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부패한 가마 소유주들이 강제 폐쇄를 피하기 위해 지역 당국에 자주 뇌물을 주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매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고요할 때 이 위험한 오염 물질은 갈 곳이 없습니다. 유독한 안개와 미세먼지의 두꺼운 층이 도시의 풍경을 뒤덮고 태양을 가리며 하늘을 우울한 황회색으로 물들입니다.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매일 이 독가스를 들이마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부분은 인명피해입니다. 이 위험한 작업장에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수십만 명의 시골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바로 옆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엄청난 양의 유독한 연기와 위험한 먼지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심각한 빈혈이나 만성기관지염, 그리고 천식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만약 당국이 가마를 강제로 폐쇄한다면 이 놀랍도록 취약한 가족들은 그들의 유일한 경제적 생존 수단을 즉시 잃게 될 것입니다. 지역 거리 시장의 끔찍한 현실은 방글라데시의 치명적인 위험이 오염된 대기를 넘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카의 특정 지역 곳곳에서는 주요 생선 및 육류 시장이 사용 중인 철도선로 바로 옆에서 운영됩니다. 상인들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기차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 신선한 농산물과 피를 흘리는 생선, 그리고 날고기 등의 상품을 진열합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발생하는 강한 공기 역학적 힘이 선로의 더러운 먼지와 산업용 파편, 그리고 중금속을 보호받지 못한 식료품 위로 직접 날려보냅니다. 이러한 오염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보호용 유리 덮개나 냉장고 또는 그 어떤 종류의 냉장 보관 시설도 완전히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일일 기온이 화씨 86도를 일상적으로 넘기 때문에 갓 도축된 고기조차 단 몇 시간 만에 생물학적으로 썩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빠른 부패는 위험한 박테리아, 특히 매우 공격적인 살모넬라균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인근 거리의 교통체증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버스들은 검은 배기가스를 뿜어내고 오토바이들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킵니다. 이 모든 독소는 음식 위에 바로 내려앉습니다. 전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가난한 가족들은 이 오염된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합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을 견디는 것은 급격한 탈수와 심한 설사, 그리고 고열과 극심한 복부 경련을 동반합니다. 도시의 빈민층은 선진적인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균 감염은 며칠 안에 치명적인 응급 상황으로 빠르게 악화됩니다. 이곳에서 식중독은 이례적인 비극이라기보다는 매일 겪는 일상에 가깝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길거리 음식 풍경은 이 공중 보건 재난의 또 다른 믿을 수 없는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 현실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합니다. 임시 노점상들이 도시의 길목을 장식하며 피타라고 불리는 떡이나 초트포티라는 병아리콩 간식, 그리고 병아리콩과 양념한 물을 넣은 속이 빈 반죽 공인 푸츠카와 같이 사랑받는 주식들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음식이지만 이것들을 준비하는 환경은 선진국의 어떤 식품 안전 검사에서도 즉시 불합격할 수준입니다. 상인들은 매우 오염된 물이 고여 있는 양동이에 그릇을 일상적으로 헹구거나 보행자 통로와 맞닿아 있는 개방된 하수도에서 직접 설거지를 합니다. 요리사들은 바로 이 하수도 옆 바닥과 같은 높이의 표면에서 날재료를 준비합니다. 이것은 파리와 장내 병원균, 그리고 분변 대장균군에 의한 지속적인 교차 오염을 확실하게 만듭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을 여행한다면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길거리 음식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도시 지역을 넘어서 극심한 시골의 빈곤은 가난한 가족들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완전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소비하도록 강요합니다. 달팽이나 장어, 그리고 거북이와 비둘기뿐만 아니라 딱정벌레나 메뚜기 같은 곤충으로 정기적으로 식단을 보충합니다. 게다가 깊게 뿌리내린 전통 의학 관습은 힘과 활력을 얻기 위해 날동물의 간을 먹고 신선한 염소의 피를 마시는 것을 강력하게 장려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물 상황은 현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공중 보건 실패 중 하나이며, 그것은 겉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였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국제 원조 기구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개의 관정을 파냈습니다. 심하게 오염된 지표수를 우회하여 사람들이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재앙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우물들 중 약 20%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소로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표면 아래 지질층에 머물러 있던 비소가 이제 수천만 명의 식수로 직접 펌프질되어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량 비소 중독이었습니다. 피부 병변과 폐 질환, 그리고 신경 손상과 암이 전체 지역 사회로 퍼졌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우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표수 또한 나을 것이 없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최악이라고 묘사하는 하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폐수의 80에서 90% 사이가 전혀 처리되지 않은 채 강으로 직접 흘러갑니다.
매일 약 350톤의 유독성 폐기물이 다카를 둘러싼 강으로 배출되는데 여기에는 생활하수와 인분, 그리고 의료 폐기물과 이 나라의 거대한 섬유 및 의류 제조 부문에서 나오는 산업용 화학 물질이 포함됩니다. 한때 다카의 생명선이자 상업적 동맥이었던 부리강가 강은 이제 과학적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지대로 분류됩니다. 과학자들은 부리강가 강의 용존 산소량이 사실상 0에 가깝다고 확인했습니다. 산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물고기도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 물에는 어떤 종류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수생 생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속된 산업 및 생활 폐기물의 무단 투기로 인해 이 강은 끈적거리고 악취가 나는 검은 젤리 형태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가의 페리에 거주하거나 강둑의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물을 사용하여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씻기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대인 간의 존중이라는 깊이 뿌리 박힌 문화적 규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개인적인 상호작용에서 올바른 행동과 예의, 그리고 사회적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격식을 갖춘 사회적 자리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바닥에 던지는 것은 진심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거리와 강, 그리고 배수 시스템과 같은 거시적 환경은 완전하고 파멸적인 쓰레기 붕괴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카에도 시립 쓰레기 수거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리 청소부도 존재합니다. 쓰레기 관리를 위한 기반 시설이 이론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의 엄청난 양과 즉각적이고 국지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깊이 일상화된 행동이 결합되어 쓰레기를 통제하려는 그 어떤 시스템도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음식 노점의 손님들은 식사를 마치고 남은 찌꺼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바닥에 바로 버립니다. 시장 상인들은 막대하게 쌓인 상업용 쓰레기들을 배수로로 곧장 쓸어 넣습니다. 단 하루 만에 거리는 소똥이나 버려진 동물의 조직, 그리고 부패하는 유기물과 합성 플라스틱 및 산업 부산물과 같은 온갖 쓰레기산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이 한데 뒤섞여 열대의 열기 속에서 썩어가며 지나가는 누구에게나 메스꺼움을 유발하는 끔찍한 악취를 뿜어냅니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들은 단지 미관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이전 장들에서 논의했던 질병 부담을 가중시키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주요 번식지입니다. 그리고 몬순 계절이 오면 막힌 배수 시스템은 그 엄청난 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않은 하수와 산업 폐수가 홍수와 섞여 거리를 범람시키고 동네 전체를 거대한 야외 하수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은 그 모든 것들 바로 옆에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계속됩니다. 토양과 수질, 그리고 대기 오염 외에도 방글라데시는 극심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카는 세계 인력거 수도라는 타이틀을 얻었는데 이는 결코 가볍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매일 약 40만 대의 자전거 인력거가 도시에서 운영됩니다. 그것들은 녹과 희망만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낡은 버스와 마차, 그리고 툭툭과 오토바이 및 약 50만 대에 달하는 무등록 동력 차량들과 도로를 공유합니다. 신호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규제 인프라라기보다는 장식적인 권장사항에 가깝게 기능합니다. 차선 준수라는 개념은 이곳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운전자들은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며 꽉 막힌 거리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마치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 같은 모습의 차량 무리들이 생겨납니다. 부서진 좌석과 깨진 창문, 그리고 사라진 조명을, 단차들이 불완전 연소된 검은 탄화수소의 짙은 구름을, 보행자의 호흡기로 직접 내뿜는 배기관을 달고 도로를 메웁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속에서 벌어지는 경범죄의 위협이 너무 심각하고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툭툭은 승객석을 완전히 둘러싸는 무거운 쇠창살을 장착하도록 개조되었습니다. 이 차량들은 철창 때문에 마치 동물 우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현지인들에게 개장수 차량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운전자가 유일한 문을 통제합니다. 꽉 막힌 도로 주변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확실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승객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에 밀봉된 채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국제 관찰자들의 발걸음을 진정으로 멈추게 하는 광경은 도로가 아닌 철도에서 발견됩니다. 기차 내부 객실이 합리적인 수용 인원을 넘어 가득 찰 때면, 그리고 사실 언제나 그렇듯이 승객들은 다음 기차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어 오릅니다. 수십 명대로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관차 외부를 기어 올라 선로 위로 약 12피트 높이의 지붕에 자리를 잡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객차 옆면의 측면, 난간에 매달려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기차가 최고 속도로 가속할 때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있어 기차 지붕은 매일같이 가장 나은 선택지가 됩니다. 방글라데시 칼라이 우파질라 지역에는 바이군이라는 정착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가 6천 명도 차에 되지 않는 이 작은 공동체에는 이곳에 존재하는 빈곤의 깊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신장이 하나뿐인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역학 및 사회학적 조사에 따르면 바이구니의 성인 남성 35명 중 1명꼴로 암시장에 신장을 팔기 위해 비밀리에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30대 남성에게 압도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연구진이 이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83%가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극심한 빈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생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장기 밀매 조직의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약탈적이며 기소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브로커들은 경제적 구원을 약속하며 취약한 남성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들은 인도로 가는 교통편과 숙소, 그리고 서류 작업 등 모든 세부 사항을 직접 처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절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인도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의 속임수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위조된 신분증이 만들어집니다. 인도 법률상 장기 기증은 혈연 관계이거나 특별한 정부의 승인이 있을 때만 합법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 증명서가 위조되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도 조작됩니다. 병원 기록 역시 허위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진행됩니다. 이 거래의 금전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껏 연구해서 접한 것 중 가장 도덕적으로 끔찍한 현실 중 하나입니다. 신장을 이식받는 사람은 장기 대가로 22,000달러에서 26,000달러 사이를 지불합니다. 밀매 조직은 그 금액의 절대 다수를 가로챕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포기한 45세의 사피루딘과 같은 남성은 남은 평생을 신장 하나로 살아가야 하며 수술 후 관리나 면역 억제제 투여 또는 그 어떤 의학적 추적 관찰도 받지 못한 채 불과 2,500달러에서 4,000달러 사이의 돈을 받을 뿐입니다. 수술이 끝나면 브로커들은 피해자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약을 주지 않은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장기 기증자들은 신체적으로 망가지고 만성 질환에 시달리며 경제적으로 극심한 빈곤에 처한 채 아무런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남겨집니다. 밀매 조직들은 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끊임없이 순회하며 불법 행위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바이구니에서는 남성들을 이러한 끔찍한 결정으로 몰아넣는 극심한 빈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악순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치타공의 해안선에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선박 무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 선박 재활용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거대한 화물선과 대양을 횡단하던 외항선, 그리고 초대형 유조선들이 치타공 해변에 의도적으로 정박된 후 거의 전적으로 사람의 맨손에 의해 조각조각 해체됩니다. 이 산업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러한 선박에서 회수되고 재활용된 강철은 방글라데시 국가 전체 강철 수요의 약 2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반입니다. 하지만 그 강철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인간과 환경의 희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이 선박들을 해체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에 이끌려 빈곤한 농촌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나 안전벨트 또는 그 어떤 종류의 호흡기 여과 장치도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노동자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나 떨어지는 거대한 철판으로 인해 심각한 외상을 입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석면 섬유와 중금속 미립자를 들이마신 탓에 만성적이고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게다가 해체 과정에서 해안가로 직접 배출되는 유독성 폐수와 중금속, 그리고 기름 찌꺼기들은 지역의 해양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인근 해안 지역 사회가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어장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다카의 번화한 거리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몸멸적인 작업 중 하나를 매일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동 청소부라고 알려진 이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나 호흡 장치 또는 안전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수도와 정화조 그리고 배수관에 직접 들어가 전적으로 맨손을 이용해 폐기물을 치웁니다. 이 일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뿌리 박힌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는 달리트와 같은 소외된 하층 카스트 공동체에 주로 강요되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이 직업은 대안적인 생계 수단을 철저히 제한하는 엄격한 카스트 구조에 의해 세대를 넘어 끊임없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작업 환경은 종종 치명적입니다. 메탄이나 황화수소와 같은 유독 가스는 좁은 공간의 산소를 빠르게 밀어내어 불과 몇 분 만에 의식을 잃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가스 탐지기나 비상 지원조차 전혀 없이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질식으로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질병과 위험한 폐기물, 그리고 에이즈나 간염과 같은 심각한 감염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어 고통받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아가는 거대한 도시를 유지하는데 매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루에 단 몇 달러만을 벌며 사회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철저하게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굳이 언급하기를 꺼리는 모순적인 현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직물 및 의류 생산국입니다. 이곳의 공장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의 옷을 끊임없이 제조합니다. 또한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차 수출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문 기사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들만 놓고 보면 방글라데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상당히 규모가 큰 산업 강국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산업 생산량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은 하루 2달러에 불과한 푼돈으로 힘겨운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제대로 된 위생시설이나 깨끗한 물, 그리고 구조적인 안전망이 전혀 없는 구역에서 종종 여러 다른 가족들과 비좁은 단칸방을 공유하며 인구 밀도가 극도로 높은 빈민가에 강제로 거주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비참한 임금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극심한 식량 불안정은 우리가 앞서 이 영상에서 자세히 논의했던 모든 음식 관련 위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명적으로 오염된 물을 마시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길거리 음식을 먹으며 날것의 동물성 식품을 어쩔 수 없이 섭취하는 것은 결코 그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문화적인 취향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는 종교적 전통들이 놀랍도록 교차하는 곳이며 이는 소와 관련된 지역의 문화에서 매우 생생하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인구의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국가로서 소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매년 전국적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는 이드 알 아드하 축제 기간에 그 모습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행사의 엄청난 규모는 도시 공간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며 외부인으로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하고 본능적인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동시에 상당수의 힌두교 소수 집단은 소를 생명의 영양분과 신성한 보살핌을 상징하는 대단히 성스러운 존재로 우러러봅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매우 독특한 도시의 현실을 창조해냅니다.
소들은 인파로 붐비는 거리와 복잡한 시장, 그리고 교차로를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종종 교통을 마비시키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현상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이 우려스러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일부 힌두교 공동체에서는 소의 부산물, 특히 소변과 배설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영적으로 정화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레하바 축제와 같은 의식은 몸의 치유와 신의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으며 깊은 신앙의 행위로서 참가자들이 신선한 소똥에서 목욕을 하고 그것을 직접 맨손으로 만지는 극단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생의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분석해 볼 때 이러한 관행은 지역 공중 보건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소의 배설물은 인수 공통 결핵이나 브루셀라증, 그리고 큐열을 일으키는 병원균을 포함한 해롭고 치명적인 유해 물질을 옮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인 모균증과 관련된 곰팡이 포자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의 명백하고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랜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때로는 현대의 여러 질병을 기적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묘약으로 여겨져 소의 소변을 직접 섭취하는 행위로까지 확장되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놀라운 문화적 역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개인의 행동과 사회적 예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환경적 위기와는 아무렇지 않게 공존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대중 행동의 규범은 매우 철저하고 엄격하게 준수됩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남녀 간 애정 표현은 널리 금기시되며 종종 대중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러한 감정 표현이 철저히 사적인 공간에만 머물러야 한다고 굳게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옷차림의 기준 역시 사회적 겸손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어깨와 무릎을 덮는 옷차림이 일반적으로 요구되며 너무 노출이 심하다고 여겨지는 복장은 즉각적으로 대중의 눈에 띄는 불편한 주목을 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치들은 국가의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사회적인 합의에 매우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뚜렷한 대조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일종의 사회적 구획화를 매우 잘 반영합니다. 개인이 타인에게 자신을 어떻게 정중하게 표현하고 다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에서 어떻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지와 같은 대인 관계 수준에서의 상호 존중은 대단히 강조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훌륭하고 동일한 책임감이 종종 체계적이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더 넓은 환경적 맥락으로까지 항상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도시를 형성하는 억압적인 사회 경제적 압박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안전 문제로 아주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다카나 치타공, 그리고 쿨라와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는 인파가 빽빽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절도나 소매치기, 그리고 강도와 같은 기회주의적인 범죄가 가장 빈번하고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복잡한 시장이나 혼잡한 교통 중심지, 그리고 붐비는 보행자 구역은 수많은 사람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남들 몰래 범행을 저지르기에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대중교통은 범죄에 특히 더 취약합니다. 승객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차 있고 신체의 움직임이 극도로 제한되는 초만원 버스나 인력거는 빠르고 은밀하게 절도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교묘한 범인이 이미 주변의 수많은 인파 속으로 완전히 흔적을 감춘 후에야 비로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도시의 교통 디자인 요소들은 이러한 씁쓸한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단한 쇠창살로 완전히 둘러싸인 승합차는 이동 중에 절도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승객과 외부의 위험한 환경 사이에 물리적인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매우 실용적인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직면한 문제 중 하나는 범죄의 심각한 축소 보고에 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범죄를 당국에 신고하더라도 경찰 조사가 의미 있는 결과를 결코 내지 못할 것이라고 체념하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사건이 공식적인 범죄 기록으로 전혀 남지 않습니다. 법 집행 시스템에 대한 이러한 뿌리 깊은 불신은 시스템 자체의 끔찍한 비효율성이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결국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립니다. 그 결과 제한된 범죄 신고가 책임 소재를 극도로 불분명하게 만드는 악순환 속에서 범죄는 끊임없이 지속되며 일상적인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은 복잡한 도시의 삶을 무사히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일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남부 삼각주 지역과 다카의 일부 외곽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활기찬 시장들은 전적으로 강물 위에서 운영되며 국가의 독특한 지리적 특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매우 특별한 상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이 트면 수백 척의 작은 전통 목선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고 각각의 배는 사람과 물건을 나르는 교통수단이자 동시에 활발한 상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농부들은 아침 일찍 갓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을 잔뜩 가져오고 어부들은 밤새 잡아올린 싱싱한 물고기를 싣고 도착하며 상인들은 여러 배 사이를 솜씨 좋게 이리저리 오가며 물 위에서 직접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팝니다. 거래는 아주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여러 물건들은 배에서 배로 신속하게 전달되며 좁은 틈새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흥정이 벌어지는 동안 전체 시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러한 수상 시장은 단순히 관광객을 위한 문화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매우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인 홍수와 조각난 지형 때문에 육상 이동이 극도로 어렵거나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수로가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연결 수단이 됩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곳의 지역 사회는 거대한 강을 필수적인 경제적 네트워크로 지혜롭게 탈바꿈시키며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왔습니다. 수상시장은 단순한 상업적 기능을 넘어서 훨씬 더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아무리 가혹한 환경적인 제약이 따르더라도 지역 사회가 어떻게 꿋꿋하게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 활동을 훌륭히 지속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시장에 매일 참여하는 농부들과 어부들, 그리고 상인들은 모두 혹독한 조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삶을 묵묵히 개척해 나가는 조용하지만 대단히 강인한 인간의 회복력을 생생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만 숨을 쉬어도 담배 쉰 개비를 피운 것과 맘먹을 정도로 유독한 공기부터 산소가 말 그대로 전혀 남아있지 않은 끔찍하게 죽어버린 강, 그리고 신장을 암시장에 파는 것이 매우 평범한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슬픈 마을과 수백 년 동안 지역 사회를 든든하게 지탱해온 놀라운 수상시장에 이르기까지 방글라데시는 쉽게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수많은 극단적인 모습들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곳입니다. 만약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무언가 깊게 생각할 거리를 얻으셨다면 아래 댓글창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 어떤 사실이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오셨나요? 신장 하나뿐인 마을의 비극이었나요? 아니면 산소가 완전히 사라진 죽은 강이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런 보호 장비조차 없이 유독 가스가 가득한 하수도 깊은 곳으로 매일 내려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누르신 후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다시 뵙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머무르며 끝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따뜻한 성원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항상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